안녕하세요. 전현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과정 제1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16강의 주제를 보시겠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협상의 토대로 구축하라. 이 협상의 기본 본질은 제가 지난 차시에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윈윈 관계를 형성해주고 서로의 이익을 챙겨주면서 전체 파이를 키워서 자기가 더 큰 이익을 도모하는, 서로가 각각의 개인의 이익을 더 도모하는 그런 윈윈의 협상을 강조를 해드린 바 있죠. 결국 그 윈윈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서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협상 끝날 때까지, 끝난 이후라도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여러분, 협상이 보통 끝나면 결과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주로 얘기하는 것은 테이블 위에 놓여진 사인이 된 그 협상 체결 각서라든가 협상 체결 그 서류가 되겠죠. 협상 결과물이 결국 최종 하나의 결과물로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가 협상을 제대로 아는 분은 협상의 결과물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끝나고 났을 때 서로의 마음, 가슴 속에 남아있는 상대방에 대한 또는 이 협상 결과에 대한 만족감, 뭐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라는 차원에서 남아있게 되죠. 그 인간관계에 대한 느낌도 결국 협상의 중요한 또 하나의 두 번째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자, 어차피 우리는 협상이라는 것은 한 번 보고 말 사이다. 그러면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만을 충족시키는 소위 흥정이라는 그런 협상을 하게 되지만 우리 요새 사는 이 사회 생활에서는 한 번 보고 절대 안 본다. 그럴 사이는 없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서 남의 얘기를 통해서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개연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협상하면 나중에 언젠가는 또 볼 수 있는 사이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협상을 하시는 게 현실적이고 또 유리하단 말입니다. 정말 협상 잘하는 분들은 시장에서 뭐 이렇게 흥정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한 번 보고 말 사이가 아니고 또 볼 사이라는 관점으로 돌려서 협상을 하는 그런 윈윈 관계 협상을 해서 좀 더 각각 더 이익을 종전보다 높이는 그런 고도의 협상도 하다시피 항상 이런 윈윈 관계에서는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끝맺음까지 끝난 이후도 좋은 인간관계를 남기는 그런 결과물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하면서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요령이나 원칙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해서 끝난 협상은 참 좋은데요. 그렇지 않은 협상은 상대방 마음속에는 뭔가 결과물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지만 결과가 괜찮다 그래도 만약에 상대방 마음속에 별로 나에 대해서 나중에 또 보고 싶지 않다라든가 나중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협상장을 떠나게 됐을 때 그런 경우에는 나중을 생각하면 결국 그 협상은 내 입장에서도 상대 입장에서도 좋은 협상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협상은 협상이 완전히 끝나도 서로의 결과물을 떠나서 마음속에 상대방, 각각 상대방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갖고 각각의 협상 결과물을 가져갈 때 그게 가장 이상적인 협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되시나요? 협상의 결과물은 협상 결과물 플러스 인간관계까지 포함하는 그런 광의의 관점에서 협상을 봐야 된다. 협상 결과물을 우리가 챙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는 한번 보시겠어요?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아마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표는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영업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의 이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보고 각 단계에 있어서 내가 만나게 됐을 때 영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그 사전에 한번 참고해 볼 수 있는 틀이 되겠습니다. 영업도 사실은 고객을 만나는 것도 협상이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협상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한번 상대방은 과연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어떤 식으로 나올까라는 그런 관계 정도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정리를 하는 표입니다. 네. 정리가 잘 됐네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십시오. 1단계는 뭐 굉장히 좀 협상하기 어려운 인간관계 수준이 되겠죠. 내일 협상장에 이제 들어가서 만나는데 미리 한번 상대방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약
약속 잡기 위해서 평소에 그냥 무언 중에 갑자기 전화를 할 경우에 전화했을 그 사람 반응이 어떨까? 실제로 한번 시험해 보셔도 되겠죠. 반응이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무슨 일이죠? 바쁜데요. 라며 쌀쌀맞게 끝냈다. 이거는 제일 차가운 단계, 1단계입니다. 자, 이런 단계에서는 그 다음날 협상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5단계에 있는 경우보다는 협상이 동일 조건이라면 쉽게 진척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이겠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요거보다는 좀 좋은 단계는 어떤 걸까요? 내가 뭔가 제안을 하면 고마워요. 검토해 볼게요. 여기까지는 뭐 차가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고 공식적인 그런 얘기로 딱 들렸을 때 사람의 감정은 좀 다르잖아요. 말 워딩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음성 자체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듣는 순간 뭔가 더 제안을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정작 검토해 볼게요. 이렇게 나오는 순간에 더 뭔가 찌르기가 상당히 애매한 그런 이제 단계가 되겠습니다. 형식적이다, 공식적이다 2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보다 좀 좋은 단계가 나머지 3단계가 이제 기다리고 있죠. 3단계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 좀 잠깐 내주시죠 하면은 용건을 몰라도 만나준다. 이 정도 돼도 영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다 그래요. 전화했는데 뭐라고 왜 그러시죠라고 묻지도 않고 일단 시간 내어준다는 거 정도까지만 해도 이건 일단 문턱을 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조금 따뜻하다. 그러나 그리 따뜻한 정도는 아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영업의 단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4단계는 상당히 좋죠.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과 격려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성사를 위해서 그 사람도 내 입장에서 같이 바라보면서 이 거래를 유지하려고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그런 표시를 해주는 거죠. 협력적이단 말이에요. 협력적이다. 근데 5단계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2단계면은 그 다음날 협상은 굉장히 일단 순조롭게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성사도 될 가능성도 높고. 자, 이거는 언제든 부탁을 언제든지 해도 되고 지금 하지 않더라도 다음엔 꼭 할게요라는 답변이 오는 정도면 이거는 거의 친구라든가 가족 관계 정도 수준 거의 말입니다. 거의 그 수준이라면 굉장히 친밀한 단계에서는 뭐 영업이라든가 협상 자체가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표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영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협상을 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에 대해서 한번 체크리스트로 한번 활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만날 상대방과의 관계는 지금 요 정도 관계다라고 생각되면 무엇을 내가 내일 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까? 상대방을 위한 배려 같은 것도 좀 말투에서 아니면 서로 처음 만났을 때 인사말부터 해서 쉬는 시간에 뭘 좀 이렇게 좀 쉬운 그 사람 감정을 좀 녹이는 그런 얘기를 어떤 멘트를 좀 준비해 갈까? 재밌는 얘기 같은 유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이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걸 미리 한번 준비해 보실 때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되시나요? 네, 체크리스트 겸으로 여러분이 신뢰 정도를 미리 체크한다. 그런 표로 활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좋은 인간관계를 협상 전 과정에서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팁은 협상 전에도 이렇게 차 한 잔이나 식사할 때 시간을 한번 만드시는 것도 좋아요. 협상장 전에 한번 가볍게 인사할 수 있는, 가볍게 세상 둘러가는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그 사람의 취미 같은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지금 일단 자녀가 어느 정도 되고 그 자녀가 뭐 이를테면 어떤 아이돌 가수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면 협상이라는 게 하루에 끝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지난번에 그 아이돌 가수 굉장히 좋아하는 자제분 내가 들었는데 제가 그 친구의 무슨 티켓을 하나 좀 갖고 왔는데 혹시 자제분께 드리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운을 좀 띄우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이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협상이라는 게 너무 이게 좀 공식적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 앞 단계에 약간 윤활유를 쳐주는 노력 이게 의외로 굉장히 먹힐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도 보통 브레이크 타임 같은 걸 많이 이제 중간에 끊죠.
브레이크 타임을 좀 안 하는 그런 분들 많은데 뭔가 이렇게 과열되고 달아올 때 그리고 저분이 나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압박하고 들어올 때 내가 좀 이렇게 쪼임을 당할 때 그럴 때는 공식적으로 하세요. 브레이크 타임에서 손해볼 일이 전혀 없어요. 잠깐 좀 쉬고 하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이런 시간에도 또 그 사람과 친밀감을 유지하는 뭐 그런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면 인간관계 구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대학에서 내가 자금 이렇게 자금 관리하는 담당자라고 해볼까요? 이제 누구하고 지금 협상을 해야 되냐면 여러 은행들이 우리 대학에 제가 대학교 자금관리 부서장이에요. 근데 우리 대학에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갑을 관계로 얘기하면 제가 갑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여러 4개 은행과 또 하나의 은행이 있었는데 이 별별 은행이라고 하는 이 은행과 나머지 은행과의 큰 사전의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한테 보이는 태도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별별 은행은 제안서를 일단 제출하기 전에 우리 학교를 3차례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호의를 갖고 있다.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 입장에서 느낄 수가 있게끔 이렇게 노력들을 한다는 거죠. 3차례 방문을 하고. 그냥 전화로 해도 될 일을 굳이 와서 인사도 해가면서 학교도 둘러보고 뭐 학교의 어려운 점도 내 입장에서 좀 뭔가 이렇게 얘기도 좀 해주고 기분이 별로 나쁜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일단 나머지 은행들은 한 차례 방문도 없었어요. 영어에 그 out of see, out of mind라는 게 있잖아요. out of see, out of mind. 보지 않으면 마음도 그렇게 가까워지지가 않는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성의를 보이는 거,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거, 보이지 않는 건 일단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협상하러 딱 왔는데 여기는 딱 2명 담당자가 2-3명 정도가 4개 은행은 다 왔는데 여기는 벌써 각 분야의 전문가 11명이 쫙 대동을 하고 왔어요. 물론 협상은 이제 시간대로 나눠서 이제 하겠죠. 한꺼번에 다 모이는 경우보다는 2명 정도 달랑 들어온 경우하고 11명이 쫙 와서 우리와 얘기를 할 때 제 입장에서 여러분이 자금 관리 담당자라면 느낌이 좀 다르겠죠. 여기 어쨌든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는 9명의 차가 나는데 9명이 더 왔다는 거는 관심이 더 있고 우리에 대해서 뭔가 제공하려고 하는 준비한 내용도 많을 것 같다는 느낌만 보더라도 상당히 굉장히 인간관계에는 이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제가 뭘까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성의 표시라고 할까요? 우리말로 해서 성의 표시라든가 관심도 자체를 좀 더 보여주는 그런 유무형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고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하고 협상에 임해라.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서 이렇게 대비되는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호의적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 따져보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가 사람의 마음, 감성, 가슴을 건드려주는 데는 이 딱딱한 그 협상 요구사항 이외에 이런 것들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관심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여주시면 좋을 거다. 자, 지금부터는 협상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내용들 그리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들 중에 제 1순위에 드는 게 바로 이겁니다. 협상할 때 감정을 노출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냉정함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감정이라는 건 이제 때로는 화를 내야 될 상황도 있다는 거죠. 물론 너무 재밌을 때는 호탈하게 웃고 재밌게 어떤 그런 감정을 재밌는 감정도 있지만 화를 내야 될 상황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거예요. 결국 감정을 화로 한다면 화를 내는 게 괜찮습니까? 아니면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우리도 궁금해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자, 보통 협상학계의 견해를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번 여러분을 설득 내지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냉정함과 분석함과 이성적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 정답이었어요. 일종의 정답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이 협상 체결되는 과정 자체가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신뢰성이 이쪽이 더 있어 보인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막 화도 냈다가 막 웃고 막 떠들고 이런 사람들의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는 게 동서양의 공통적인 얘기였어요. 그래서 왠지 프로다워 보인다, 신뢰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기조였는데 최근에는 이게 바뀌었어요. 사람도 감정의 동물인데 상대방 감정을 파악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나도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라. 이게 이제 정답에 가까운 추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쉽게 하는 용어로 있죠. 웃음과 화를 얼굴에 표시를 내지 마라.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네. 포커 페이스라고 하죠. 네. 포커 페이스. 얼굴의 변화를 전혀 드러내지 말고 협상을 해라. 이제 여기에서 이제는 드러내라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뭐 노사협상, 임금협상, 뭐 외국과의 외교협상 이렇게 보면 대체로 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좀 서양보다 많습니다. 물론 이제 외교협상 같은 경우는 웃을 때는 웃고 이렇게 웬만큼 협상을 좀 배운 분들이라서 그런지 그나마 이 정도는 되는데 이 노사협상이나 임금 연봉협상 국내 보면 별로 웃는 그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뭐 TV나 이런 데도 자주 보시잖아요. 자, 그런 거는 일단 오늘 협상을 배우시면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구나라는 한번 생각을 갖고 여러분이 좀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많이 입장을 바꿔보세요. 상대방이 오로지 논리와 데이터에 근거해서 나한테 이렇게 냉정하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입장은 어떠세요? 좋아 보이시나요? 여러분 마음을 솔직히 까놓고 이렇게 얘기를 좀 속내를 드러내고 보고 싶으신가요?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해서 나한테 다가온다면 상대적으로 그렇죠. 후자가 더 내가 더 이렇게 뭔가 얘기를 꺼내고 싶어하는 그 여지가 더 많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셔도 마찬가지죠. 상대방도 오히려 감정을 나한테 표현해 주는 게 여러분한테는 협상에 임하는 여러분한테는 더 좋게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슬라이드의 결론은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학생들을 한 100명이 있다고 할까요? 100명의 학생들을 둘씩 짝을 지어갖고 50상 정도로 한 교실에서 큰 교실 강당에서 둘로 나눠서 한번 한쪽은 일관된 감정을 유지할 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똑같은 주제로 협상을 이제 시작하겠어요. 양보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결과를 갖고 한번 둘 집단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A라는 집단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때 B라는 집단은 도중에 화를 내야 될 상황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화를 내게 한단 말입니다. 여기는 시나리오상 화를 내야 되는데도 화를 안 내게끔 컨트롤을 시켜서 통제 집단으로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여러분 예상과 거의 비슷하시죠? 화를 내야 될 때 내는 쪽이 상대방을 향해서 더 양보를 많이 해 주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거 서로가. 자, 어떤 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일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공식적으로 딱딱하게 서로 주고받을 때, 그럴 때는 저 사람 원래 성격적으로 저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구나. 아니면 저 사람 협상을 고도의 어떤 뭐 준비를 해갖고 나한테 틈을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이구나. 나도 틈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자기의 마음속 잠재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양보할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죠. 만약에 협상 중에 상대방에게 서로가 뭐 화낼 때 화내고 유머 칠 때 치고 이렇게 주고받을 때는 만약에 상대방이 화를 내면 내가 화를 낸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기 쉬우냐면 미안해 한답니다. 저 사람이 화를 내는 거니까 내가 좀 지나쳤나? 그죠? 나도 맞장구 쳐서 화를 내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만 왠지 상대방이 굉장히 세게 화를 내는 거 보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좀 지나쳤나? 왠지 양보 쪽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는 쪽으로
자극을 해준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제 화를 내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양보를 하는 상황이 서로 감정 표현하는 게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시사점을 배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협상 전문가는 상황에 따라 감정을 드러내며 감정을 드러내라. 포커페이스 아닙니다. 결론을 지금 정리하고 있죠. 자, 그리고 상대의 감정 상태를 잘 파악을 하고 나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뭐예요? 배려하는 차원에서 감정을 같이 맞춰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감정적으로 결국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리드한다. 그래서 감정을 서로 드러내놓고 하는 집단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어떻다? 더 많다. 왜? 서로 양보할 여지가 더 있기 때문에. 서로 마음속을 서로가 터놓고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무래도 서로 감정을 좀 표현해가면서 하는 그런 협상이 오히려 더 양보할 가능성이 높다.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바람직한 협상 과정상의 인간관계 노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해서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올라요. 일반적인 협상이라는 게 서로 그렇잖아요. 서로의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게 중간 정도로 맞춰야 되는 상황이 일반적인데 화를 만약에 참고 하다가는 어때요? 마지막 종착역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상대가 인공지능, AI가 아니라면 사람이라면 결국은 어느 순간 후반부에서는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를 참지 말고 상대방에 맞게 분출을 해가면서 자기 생각을 표출을 해 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도 표출해 오면서 양보의 기미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순간에서 아마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교수님, 화를 내야 된다면 화는 어떤 식으로 내야 될까요? 우리는 너무 거칠잖아요. 이게 표현하는 게 화를 내는 방법이. 화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형태의 화가 별로 없거든요. 외면상 우리가 딱 시각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화를 내는 팁을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떤 내용을 저분이 말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슈에는 강하게, 터프하게 대응해라. 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간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화는 이슈에 대해서 화를 내야지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마라.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예를 들면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은 이렇게 이슈에만 주로 부각해서 화를 내라. 사람 공격을 하지 말란 얘기죠. 오로지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한 그 이슈가 뭐 주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지나친 요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당신은 말이지 이 요구를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게 너무 심한 사람 같아. 터프한 것 같아.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난 차시에서 제가 아이메시지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생각나시나요? 네, 강의를 아마 차시를 공부하신 분은 아이메시지, 사람에게 상대방이 피드백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을 전해줄 때 특히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를 꺼낼 때는 나를 주어로 해서 꺼내야지 그 사람을 주어로 너는 인간성이 좀 안 좋아. 너는 좀 어리석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어떻게 해요? I think, 나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내가 주어로 간접적으로 약간 돌리는 거죠. 당신이 아침에 지각을 한다. 너 왜 이렇게 지각을 해? 이렇게 대놓고 너를 주어로 하지 말고 나는 생각하는데 너 요새 지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워. 딴 사람이 보는 눈도 있는데 회사 규정도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나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이렇게 I 주어로 하는 I 메시지를 활용해라. 그리고 샌드위치 화법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남한테 싫은 얘기할 때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앙코라 그럴까요? 치즈, 햄, 뭐 이런 정말 그거를 그냥 던지지 말고 아래 위로 샌드위치, 식빵으로 감싸서 던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래 위에 식빵이라는 거는 역할이 뭐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좀 좋아할 만한 얘기, 칭찬거리. 먼저 칭찬을 던지고 너 요새 굉장히 뭐 밤에 야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힘들겠다. 한번 위로 삼아 던져주고 그 다음에 요새 너 좀 지각이 좀 잦는 것 같아. 이렇게 끝내지 말고 다시 한번 식빵, 그 사람 입장에 식빵으로 좋은 말로
그래서 나는 뭔가 널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뭐 내가 도와줄 일 없니? 지각한 거에 대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아래로 칭찬, 좋은 예를 감싸면서 부정적, 그 사람의 입장에 좀 듣기 싫은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도 호의적으로 그 얘기를 잘 새겨 들을 것이다. 그런 샌드위치 화법을 말씀드렸어요. 자, 북미 정상회담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실 텐데, 한때 미국과 북한이 만나기 직전에, 싱가포르인가요? 그때 만나기 직전에 미국 고위관리가 북한의 고위관리가, 외무성의 고위관리가 그 미국의 고위관리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멘트를 날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트럼프의 공식 서한을 트럼프가 자기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백악관 홈페이지에다 알렸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불쾌하다는 얘기도 좀 들어가지만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자신감 너무 강력해서 이게 절대 사용됨이 없도록 기도하고 있다. 우리의 자신감도 표현하고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고맙다는 말도 이렇게 같이 감싸주는, 아까 말씀드린 샌드위치 화법이네요. 언젠가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어쨌든 지금 결론적으로 이번 회담은 일단은 연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의 좀 불쾌감 있는 감정을 이렇게 내놓으면서도 어때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억류자들도 석방해 주셔서 고맙다. 간직하고 있다. 나 감사하고. 그리고 언젠가 만나게 될 날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꺼내주면 어때요? 관계 유지. 겉으로 보면 요구사항은 못하겠다지만 북한 입장에서도 그렇게 기분 나쁜 내용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감정 표현을 완곡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 우발적 상황 같은 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상대방과 이렇게 미팅을 해보면 요구하는 서로가 부딪힐 때 너무 압박해온다든지 장시간 협상을 필요하다든지 뭐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죠. 특히 상대방 성격이 좀 이렇게 급하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 다양한 개성들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강요한다는가. 어느 순간부터 타결보다는 결렬이 예상될 정도로 상대방이 뭔가 좀 이 협상을 안 하려고 하는, 내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자, 이런 게 계속되어 오면 답은 딱 하나 있습니다. 협상에서 제일 원칙적으로 끊어라. 쉬는 시간을 가져랍니다. 냉각기를 가져라. 농구나 우리가 배구할 때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구하는 경우는 어때요? 상대방 페이스로 계속 올라갈 때 우리가 계속 휘말리면 안 되죠. 거기서 작전을 끊듯이, 작전 회의를 하듯이 이 협상도 중간에 흐름을 끊어서 우리도 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어쨌든 반전을 노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보통 상대방 그 호감을 유발하는 그런 또 전략, 인간관계 형성에 좋죠. 보통은 이게 유사성을 활용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되도록이면 상대방과 유사한 관점을 갖고 좀 건드리거나, 아니면 보험 설계사들도 뭐 지역적으로 같은 고향이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매칭을 시켜주는 의도적인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유사성이 있을 때 상대방은 호의적으로 생각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신만의 매력을 활용하라. 성공한 그 CEO분들은 보면 꼭 이런 것 중에 어느 하나의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을 보면 꼭 이런 것 중에 어느 하나는 개성이 있다는 겁니다. 매력적인 개성이. 자, 이런 것들을 적극 어필해서 인간관계 활용하는데, 유지하는데 적극 활용해라. 뭐 이런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세심한 배려를 느끼게 해주면 상대방도 마음을 연다. 이런 사소한 거지만 이런 거에도 배려감을 느끼게 미리 준비를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진실함을 보이면 상대방은 무장해제되기 쉽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뭐 설명 안 해도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면 협상 결과물만이 협상의 결과물이 아니다. 협상의 결과물은 인간관계, 과연 협상장에서 떠날 때 저 사람 마음속에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떨까? 그 감정의 정도도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협상에서의 감정 표현은 드러내라는 결론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요. 이슈는 강하게, 화를 낼 때 이슈에 터프하게 화를 내지만 사람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인신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제 얘기가 되겠네요. 네. 인신공격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아이메시지, 샌드위치 아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